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시 송정동의 동해항 인근에는 해군 일함대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는데요. 사령부가 작전 헬기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일함대 사령부 인근 도로변으로 현수막이 줄지어 내걸려 있습니다. 작전 헬기장 건설을 반대하며 동해시 송정동 주민과 사회단체 등이 걸어놓은 겁니다. 해군은 일함대 사령부 내 골프 연습장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625억 원을 들여 해상 작전 헬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 투입 등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해 해역에 대한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작전 헬기 지원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동해항 개항 이후 먼지와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번에 헬기장까지 들어선다면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저희 주민들 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정말 고통의 굴렁텅이에서 더 빠지게 만들고 저희들이 앞으로 강행시에는 모든 좀 물리적으로 정말 다 동원해갖고 결사항전을 할 것입니다. 해군이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주민들은 조성을 원천 반대하며 협의체 참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지난 1월 31일자로 국방전자 조달 시스템에 해상 작전 헬기 2차 시설 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군 측도 헬기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해군은 주민 반발과 관련해 이 착륙장을 주거지와 먼 해안가에 건설하고 주거 지역을 멀리 도는 비행 경로 설정, 야간 비행 최소화 등을 통해 불편을 크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찰과 실시 설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헬기장 조성 본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원주의 한 편의점이 무인 시간대에 10대들에게 3주 동안 5번이나 절도를 당했습니다. 무인 점포의 절도 건수는 급증하는데 범인 검거는 늦어지면서 점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을 완전히 가린 한 남성. 음료수를 꺼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 다음엔 능숙하게 계산대를 넘어가 담배까지 챙겨 나옵니다. 편의점을 빠져나온 남성은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지난 주말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동일범에 의한 5번째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설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8일 첫 범행을 시작으로 12일과 19일, 22일, 25일까지 총 5번의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주로 노린 건 무인 시간대였습니다. 월세도 내야 되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돌리게 됐죠. 처음엔 얼굴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미숙했고 훔친 물건도 적었지만 3주가량 잡히지 않으면서 범행은 대담해졌고 공범까지 생겼습니다. 범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10대들로 사건 최초 발생 시점에서 3주쯤 지나서야 붙잡혔는데 피해액은 몇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꼬리가 길어도 너무 길었던 10대 2명은 마지막 절도 하루 만에 경찰에 검거됐지만 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범인 검거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2021년 3,500여 건에서 2022년 6천여 건으로 급증했지만 이 6천여 건 중 범인이 검거된 건 4,100여 건으로 검거율은 69%에 그쳤습니다. 2022년 전체 범죄 검거율 77%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업소에서도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겠지만 경찰도 빈발 장소의 거점 순찰을 좀 강화하고 범죄자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 수사력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찰력 분배와 함께 무인점포 측의 범죄 예방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59%가 신청했지만 기간제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제도 운영을 위해 84개 학교에 84명의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지만 채용이 완료된 교사는 80명으로 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부족한 기간제 교사 4명은 추가 공고 뒤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늘봄학교를 1학기 84개 초등학교에서 시행한 뒤 2학기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수소경제를 지역에 적합한 특성화 산업으로 규정하고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 수소시범도시, 2020년 수소규제 자유특구, 2023년 수소저장 운송 클러스터 등 수소 관련 중앙정부의 주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수소산업 기반 구축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2028년까지 3,177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삼척과 동해에 기반이 조성되며 삼척시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은 내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에는 동해시 생산시설 기본설계 추진과 수전의 시스템 발주가 다음 달 이뤄지며 2026년까지 250억 원을 집행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 국비 177억 원을 확보해 18개 시군 113곳에 사용합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역 문화재의 보수 정비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국비 확보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수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람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에서 수리가 진행될 경우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춘천 홈 개막전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은 어제 오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개막전에서 경기 시작 32초 만에 이상원 선수가 선제골을 가져갔지만 전반 43분 제주 이탈로의 득점으로 경기가 결국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강원FC의 올 시즌 홈 경기는 전반기에는 춘천에서 후반기에는 강릉에서 펼쳐집니다. 원주 관광순환형 시티투어버스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원주 시티투어버스는 KTX역과 터미널을 경유해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오크밸리, 뮤지엄산, 그리고 중앙시장 등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합니다. 이용권은 1일권 5,000원, 2일권 8,000원이며 탑승객은 원하는 관광지에서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고 유료 관광지의 입장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버스는 매주 월요일과 설이나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행됩니다. 속초시가 내일부터 지역 내 70세 이상 고령층에 시내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대상은 속초시 어르신 교통카드 소지자로 매월 10차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버스에는 이용 가능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속초시는 올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전체 대상자 11,853명의 42%인 신청자 4,965명에게 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를 중심으로 문화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횡성군 우천면에 미술관이 건립됩니다. 횡성군은 최근 우천면 두곡리의 문화단지 군유지 6만 4천 제곱미터를 매입한 민간 투자자가 12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미술관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민간 사업자가 5년 안에 미술관을 건립해 최소 10년 동안 운영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횡성 두곡 문화복합단지에는 2026년까지 서울통합수장고와 강원교육연수원, 산림청 목재체험장과 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억 원을 들여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신청 자격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으로 내일부터 시청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